동절기 농작물 관리 요령을 들어봤습니다. 제20대 총선 예비자 후보인 김석봉 후보의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당진시가 삽교 수질 개선 예산으로 총 78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리캠스 결사저지 규탄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JRB 뉴스 조아진입니다. 동절기 농작물 관리 요령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심화섭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박영란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동과 동 사이를 제설할 수 있도록 1.5m 이상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제설 장비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후되었거나 붕괴된 하우스는 기둥 버팀목을 설치해 두셔야 됩니다. 눈이 녹았을 때 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깊게 파고 비닐로 덮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이 내렸을 때는 수막장치나 난방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우스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녹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방장치를 가동할 때는 2중, 3중 보온 커튼을 걷어내고 난방을 해줘야지만 빨리 눈이 녹을 수 있고 그래야지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월 말까지 한파와 국지적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농작물, 농업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거나 복구할 때는 설계 기준 풍속이 30에서 35m라는 것을 염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설 사전 대책과 사후 대책을 점검해 폭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0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새누리당 김석봉 후보의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김석봉 전 청와대 문화체육관광 비서관이 충남 당진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악이라 평가받는 제19대 국회가 국민들의 원성과 여망을 뒤로한 채 어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실망은 좌절과 분노가 돼 돌아올 것입니다.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며 민생 법안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 4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진 땅을 빼앗겼습니다. 당진시장 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은 패배했습니다. 김동완 의원님께 묻습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문제 앞에서 진실하셨습니까? 당진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정녕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당진 땅을 빼앗긴 것에 책임을 지고 당진시장 빼앗긴 것에 책임을 지고 김동완 의원님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지 마셔야 합니다. 만약 출마를 강행하신다면 현명하신 당진 시민과 새누리당 당원들께서 표로 심판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으며 끝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앞으로 열정을 갖고 새 당진의 시대를 열어갈 젊은 일꾼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진시가 삽교 수질 개선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총 780억 원을 투입해 삽교 수질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삽교우는 천안 아산 지역에서 유입되는 곡교천과 예산 홍성 지역에서 유입되는 삽교천, 당진시에서 유입되는 남원천을 주요 지루로 그동안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으로 인해 준공 당시 2급수였던 수질이 지금은 6급수로 오염돼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남원천을 대상으로 충남연구원에 의뢰해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 실태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 공모사업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에 응모해 금년 4월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습니다.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 하수도, 비점 오염 저감 시설 등 다양한 개선 수단을 동원해 오염 하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8년까지 총 780억 원을 투입해 삽교 수질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 8일 당진시 의회 앞에서 공업폐수 수탁 처리 업체인 리캠스를 저지하는 규탄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당진시 원당동 하수종말 처리장 인근에 폐수 수탁 처리 업체인 리캠스가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일 당진시의회 앞에서 공업 폐수 수탁 처리 업체 리캠스 결사저지 규탄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리캠스 입주가 될 지역은 도시 중심부에 인접하며 폐수 수탁 처리 업체가 입주할 경우 향후 주거 환경 훼손 등 심각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당진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 오염 물질 다량 배출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서 감내가 안 될 정도이며 산업단지도 아니고 도심지 앞마당에 폐수 수탁 처리 시설 입주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앞으로 리캠스가 폐수 수탁 처리 시설 건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모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 3동에 공업 폐수 수탁 처리 시설인 리캠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를 반대하기 위해 시민들이 당진시 의회 앞에 모였는데요. 당진시가 하루빨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집회 현장에서 조아진이었습니다. 당진의 대표 무형문화재인 기지시 줄다리기가 유네스코에 최종 등재됐다는 희소식 들려드렸는데요. 9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유네스코 등재기념 귀국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박영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귀국보고회는 아프리카 나미비아 빈투오코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10차 정부간 위원회에 참석한 지역자원조성과 과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현지 영상과 축하 영상을 시청하고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축하 공연까지 진행돼 많은 사람들에게 유네스코 등재 기념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한편 김홍장 당진시장은 단동시에서 기지시 줄다리기 행사를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전통과 역사, 문화를 잘 보존해 후손에게 계승시키는 것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해대교가 주탑 케이블 절단으로 오는 25일까지 전면 통제되면서 차량 정체를 겪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행담도에 위치한 입점업체들의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송화가이시에서 행담도까지 일부 차량 통제를 지난 9일 해제했지만 여전히 교통 혼잡을 빚고 있어 연육교 건설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국도로공사와 당진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서해대교 목표 방면 2번 주탑에 연결된 케이블 한 개가 갑작스런 화재로 끊어지고 2개가 손상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사고 이후 서해안 고속도로 송화가이시에서 서평택가이시 양방향 구간을 전면 통제했지만 행담도에 위치한 아울렛 입점업체 관계자 150여 명의 교통통제에 대한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8일 송화가이시에서 행담도까지 3km 구간에 대해 교통통제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행담도까지만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방향으로 가려면 여전히 송화가이시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서부도와 당진을 연결하는 연육교 건설을 서둘러 유사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이 같은 연육교 건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 1순위로 26억 원의 예산까지 책정됐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치 논리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서해대교 화재 사건으로 이용이 차단되면서 연육교 건설에 대한 의견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오는 24일까지 서해대교가 전면 통제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유사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부도와 당진을 연결하는 연육교의 설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해대교에서 조아진이었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9일 송악농협 스마트홀에서 당진시 삼농혁신 농업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정, 농협,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 삼농혁신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회의는 김홍장 당진시장의 기조연설, 2015년도 삼농혁신 추진 실적 보고, 세션별 토론회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기조연설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은 오늘의 토론회는 농업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 농민, 농협이 만나서 해법을 찾고자 마련했다면서 상호 문제의식을 공감한 후 실천 전략에 대해 이야기가 전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 한 해 삼농혁신의 추진을 위해 농업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삼농혁신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정기적으로 삼농혁신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15개 사업 64억 원을 확보해 내년에는 더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산시가 지하수 자원의 수위 저하와 고갈 등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감을 부과합니다. 시에 따르면 지하수 이용 부담감은 관련법에 따라 지하수 1톤당 85원씩 부과되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 운영, 지하수 방치공의 원상복구 추진과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충남 보령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307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시는 국가시행사업 14건에 3,670억 원, 자체 시행사업 58건에 637억 원으로 모두 72건에 4,307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보령시 개청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역대 최대 확보했던 지난해 3,291억 원보다도 1,016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시는 내년도에는 사회기반시설 분야에만 무려 1,882억 원의 국비 확보를 통한 동서와 내륙 간 교통망 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명실상부 서해안 최고의 관광해양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산시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빈도 증가에 대비해 내년 봄철 영농기까지 기상 전망 및 농업용수 상황을 분석한 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저수지 49개소의 평균 저수율이 46%로 11월 내린 단비로 다소 상승했지만 영농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도비 보조 및 예비비 등 65억 원을 긴급 투입해 지난 7월부터 한발 대비 용수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도가 1일부터 22일까지 겨울철 폭설 강풍에 취약한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재난위험시설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경량철골 및 PEB 철골 건축물 404곳, 노유자 시설 44곳, 집회장 44곳, 재난위험시설 25곳 등 모두 5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도는 시군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우선 점검을 벌이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현장 확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 태안군은 안전행정부 주관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지침에 따른 2014년도 전국 자치단체 청사 에너지 절감 평가에서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절감률 2위를 기록해 정부로부터 일반 교부세 27억 5,200만 원을 교부받게 됐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또한 태안군 청사에너지 관리 담당자인 김은곤 주무관도 2014년도 전국 자치단체 청사에너지 절감 평가에서 정부 포상자로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청사에너지 절감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지정한 후 실적을 평가,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 및 유공자를 발굴해내는 시책입니다.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 유철한 변호사의 인터뷰를 직접 담아봤습니다. 네,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는 15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는 20대 총선을 새누리당으로 출마를 결심하셨는데요. 그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저는 저희 부친이 당진시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내시면서 제8대 국회 시절에는 삽교천 방조제 건설에 관해서 정부에 공식 제안을 하심으로써 그 삽교천 방조제 완공을 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셨다고 이렇게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또 제 12대 국회 때에는 직선제 개헌 추진 본부장을 맡으시면서 이 나라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셨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친의 어떤 영향으로 제가 늘 정치를 염두에 두었고, 그리고 저는 법관으로서 2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하고 또 변호사로서 서민대중과의 소통을 통해서 공직을 다시 맡아서 특히 이 당진 지역에서 최근에 매립지 소송과 같은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제가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새누리당 공천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살림살이 경제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살림살이 경제도 역시
그 거시적인 경제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가진 분들 그리고 경제적인 지도층 그런 분들이 같이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사회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점에는 또 소외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서민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또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시 화합할 때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시 그것도 지도층과 국회 등 정부 같이 합심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당진 지역에 그 환경 오염이나 송전솔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당선이 되신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국회에 진출한다면은 우선 경제 발전과 환경 오염 문제는 같이 병행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국회를 통해서 제도화와 입법적인 해결 그리고 예산의 확보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진이랑 평택항 매립지 관련해 가지고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가 됐다고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5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그 매립지 귀속 결정으로 당진시의 매립지가 평택시로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 그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을 취소를 청구하는 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돼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소송도 제기가 돼 있습니다. 그 소송에서 제가 또 당진시가 의뢰한 당진시 소송 대리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법리의 어떤 개발 그리고 변론의 어떤 진행을 제가 직접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그 해상 경계를 통해서 바다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 바다의 매립지가 또 그 해상 경계를 통해서 서로 귀속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그 원칙을 파기한 그 행정자치부의 장관은 결국 위법한 그런 결정이고 반드시 대법원에서 올바른 그 판결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 공천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정치 신인으로서 지금 현역 의원들과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전략이 있으신가요? 저희 그 이번 출마에 대한 어떤 계기와 그리고 저희 자세, 진정성 이런 것을 당진 시민과 당진의 새누리당 당원들께서 인식해 주신다면 결코 또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부친의 어떤 정치적인 자산과 저희 그 능력과 경험 그리고 법률적 전문가로서의 소양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 그리고 저희 제일방송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국회의원으로 제가 당선된다면 국가적으로나 우리 당진 지역에 산적한 현안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매립지 소송뿐만 아니라 송전 철탑의 지수중화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등 이런 것은 결국은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국가 또는 국회를 통한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저는 그동안 당진시의 정치 지도층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안일하게 대처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적극적인 어떤 자세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이렇게 노력할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여러 가지 그 인적 그 네트워크화 그리고 저희 부친의 어떤 정치적인 자산 저희 경험과 능력 이런 걸 총력을 다해서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당진 시민들께 평가받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방송 그 시청자 여러분, 금년 을미년 이제 세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내 금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미세먼지가 차츰 해소됐는데요.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 비교적 온화하겠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기상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진 지역 아침 최저기온 7도, 한낮 최고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룡 지역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10도로 예상되겠고요. 부여 지역 5도에서 11도 사이 기온 보이겠습니다. 천안은 4도, 최고기온 1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2m, 먼바다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또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차진 않지만 꾸준히 보온관리나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